AI는 버블이 아닌데 예전에 인터넷 때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인터넷은 산업으로 버블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작은 기업들에게는 버블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큰 기업으로 인터넷에 구글을 사고 인터넷에 네이버를 샀던 2000년대로 돌아가서 그런 식의 좀 무겁더라도 밸류가 있고 1등 기업 위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버블인지 아닌지. 파티를 즐기더라도 이런 말 있잖아요. 출고해서 즐기라고. 특히 작은 기업들은 그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돈질하는 이 AI 인더스트리에 작은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분들 정말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증설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투자에 시사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변동성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 하나둘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이슈가 또 가장 컸습니다. 전 시장부터 보면 어제는 시장 변동성 중에 하나가 또 넷플릭스였습니다.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면서 이게 10% 내렸습니다. 10% 내리면서 이게 나스닥에 심리에 영향을 줬죠. 장중에 오늘 등락폭이 대부분 기업들이 심했는데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제품에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만든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한다고. 흡사 히토류 중국이 얼마 전에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제품 중에 히토류 들어가 있는 거는 자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수출 규제하겠다. 그거에 대한 보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룸버그 TV에서 짐 차노스라고 아이고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57년생이고 예일대 나오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엔론 사태라고 있었어요. 회계 부정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해서 공매도하는 공매도 투자자예요. 지금 현재 AI 관련된 게 버블이 있을 수 있다. 또 뭐 인터넷 버블하고 뭐 비유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매체를 타면서 또 막 겹쳐지면서 주가가 또 떨어졌고 원전 주식들은 또 짐 크레이미라고 CNBC에 유명한 앵커가 있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서 원전 섹터가 버블이다. 특히 오클로, 뭐 유스켈 파워 이런 것들 버블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애기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조정입니다. 그림들 제가 애기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고 너무 빨리 땡겨 갔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거나 저거나 PER이 안 나오는 것도 내리고 PR도 나오고 꿈이 좋은 기업들도 함께 내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충분히 시장에 이를 수 있어요. 이를 수 있는데 분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만 살펴보고 보면 많은 출렁임이 장중 출렁임이 있었고요. 원인을 제공해 준 거는 트럼프 관련된 중국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였고 뭐 대부분 주식들이 오르내림이 심했습니다. 빅테크들은 그나마 많이 안 빠졌고요. 반도체도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최종적으로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0점 몇 프로 내렸으니까 뭐 내린 건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애기 기업 투자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훅 오르기도 하지만 한 방에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건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올라갈 때 가자 분위기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애기 기업들 중에 특히 밸류에이션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 빨리 간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미국 시장 넷플릭스 실적 부진이 약세를 보였고요. 요거 보다가 장중에 일어난 변동성이 훨씬 컸고요. 요거는 시작할 때였고요. 넷플릭스 10% 빠진 게 시작하자마자 좀 샤하게 만들었고, 오늘 시장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중에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하든 간에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통제하겠다. 이거는 중국이 히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정말 나중에 꼬이고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매물을 부르고 쭉쭉쭉쭉쭉 흘러내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짐 차노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16년간 이어진 장기 강세장의 말기 신호가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분들께도 꼭 말씀드려야죠. 안 좋은 얘기니까 그분들 또 판단하셔야 되니까. 짐 차노스는 16년간 이어진 장기 강세장의 말기 신호가 보인다고. 특히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사모 펀드죠. 사모 투자하는 거라고. AI 인프라 분야에서 사이클 후반부 특유의 위험이 감지된다고. 사모 대출의 위험이, 그는 프라이빗 크레딧이 선순위 대출이라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그것처럼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또 이해가 상충되는 보험사들을 끌어들여서 자산을 거래하는 위험한 판매 관행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비판했다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투자가 가열됐다고.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닷컴 버블 당시에 벤더 파이낸싱 순환자금 조달과 유사하고 특수 목적 법인 SPV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숨기려는 시도 등이 가열 신호가 보인다고. 요즘 이제 걸핏하면 주가를 누르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이 사람이 공매도 투자자거든요. 걸핏하면 이러면 돼요. 벤더 쇼링, 벤더 파이낸싱.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그리고 또 걸핏하면 얘기하는 게 또 인터넷 버블하고 비교합니다. 제가 이거를요, 엔비디아 진짜 60불, 70불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왔고,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도 출렁거리고, 또 막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 너무 다르죠, 그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냥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또 주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들 엄청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랐고, 뭐, 팔란티어도 오르고 다 올랐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예전에 인터넷 버블처럼 높은 뭐 PER 100배, 1000배로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쓸데없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좀 조심합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어쨌든 그는 AI가 현재 시장에서 이끄는 유일한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분야가 AI 테마가 꺾이면 투자자들이 숨을 곳이 없다고, 거의 없을 거라고. 또 이렇게 또 요즘 시장 올라갈 만하니까 또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세상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의견이니까요, 그죠?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180불 간신히 출렁임 속에 지켰는데, 아마 빅테크 실적 나오고 그때 또 자본적 지출 얘기 얼마 하는지 이런 거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면 모든 거를 해결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분들 하여튼 늘 분할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뒤에 배경도 좀 다르죠? 평소랑 좀 다르고 옷이 좀 다르죠? 와, 이거 그 성수동에 아차산로 팝업 스토어 많은 데죠. 거기서 최근에 팔란티어가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팔란티어 온톨로지 후드티입니다. 온톨로지는 이제 우리 철학의 용어죠. 철학의 용어에 존재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사가 온톨로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팔란티어의 핵심이죠, 그죠? 데이터를 해석해서 실체적인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해석으로 인류의 삶의 어떤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팔란티어죠. 뭐 오늘 사실 준비한 그 공부는 다른 거지만 이제 팔란티어 말씀을 조금 이제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팔란티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PER이 한 200배 정도 해요. 210배일 수도 있고 20배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죠. PER이 뭐 200짜리가 10% 오르면 220배 돼버리고요. 주가가 10% 떨어지면 180배 되고 그래서 PER이 높은 상태에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PER의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 오르내리는 거 보면 크게 나눠서 딱 이런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2년, 3년 뒤에 있는 것도 땡겨와서 막 올라가는 PER이 막 무지 높은 채로 랠리하고 있는 섹터도 있고 또 어떤 섹터는 예를 들어 뭐 방산 그다음에 또 뭐 반도체 이거는 눈앞에 와 있죠, 그죠? 눈앞에 와 있고 PER도 비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포드로 해서 삼성전자가 내년 되면 뭐 PER이 뭐 6배, 7배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이닉스도 뭐 내년에 막 80조 뭐 영업이익 난다 그런 두 가지가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선택이죠.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PER 70배짜리, 80배짜리도 요즘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아요. 그리고 막 올라가고 있는 섹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방산회사 같아도 PER이 내년도 포워드로 15배 정도, 유럽의 방산주들이 막 30배, 40배 하는 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반도체 주식들은 이익이 문 앞에 와 있죠. 지금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손님들이 문을 열고 막 손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내년 되면 더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PER이 181불 정도 잡으면 PER이 한 220배다 그래요. 이번에 11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 그래요. 원래 계약돼 있던 아주 스틱하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스틱이라는 게 이제 고정적인 거니까 고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확보되어 있는 수주 잔고가 뭐 70억 달러 뭐 그다음에 고정적인 건 아닌데 약간 수시성 비정기적인 거 이거 뭐 40억 달러, 50억 달러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 그러고 문제는 이제 국방부 계약 말고 상업 매출 이것도 이번에 뭐 100% 정도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이런 전망도 최근에 인스 전망치에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으니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나오면 좋게 나오면 아마 또 위로 막 솟구칠 거고요. 실적이 좀 안 나오면은 이제 막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봐도 뭐 실적이 많이 깨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산이죠. 미국 국방부에 토탈에서 뭐 2조 달러까지 확장될 수 있는 1조 달러 프로젝트가 있죠. 골든돔 프로젝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고 미국은 골든돔 프로젝트 한다. 거기에 또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입찰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일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런 뉴스 막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서부 지역에 서방 지역에 국방 관련돼서 서방 진영에 엄청나게 이제 진영을 나눴을 때 서방 진영 편을 엄청 들어주는 그런 회사죠. 팔란티어가 결국은 저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언젠가는 어떤 우리가 그 인류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과거형 서비스가 있고 미래형 서비스가 있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진단하는 일, 그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일 상당 부분을 이 회사가 대체할 수 있을 거다. 그럼 과거를 가지고 그걸 진단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회계사, 그냥 법무일, 그 다 법무도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사건 때문에 일어난 오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너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일이고 회계사 일도 어떤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뭐 감정하는 일 많죠. 그죠? 그 다음 뭐 생산 관리하는 일, 공정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관리하는 일, 재무 관리해주는 일,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 마케팅 관리,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뭐 회계 관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상에 많은 관리가 있잖아요. 공정 관리, 모든 관리에 관련된 거는 우리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나간 일을 가지고 분석하는 일이죠, 그죠? 그걸 얘가 많이 할 수 있어요.
팔란티어가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저도 잘 몰라요. 단기 주가는 인기투표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는 팔란티어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어차피 AI가 우리가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뇌를 대신해서 분석해 주는 거라면 앞으로 팔란티어가 독특한 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에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그럼 관리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도요. 아마 그런 회사들 앞으로 긴장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컨설팅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리서치 기반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많은 그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겠다. 이 먼 얘기예요. 제가 하도 이제 먼 얘기를 많이 언제 될지 몰라요. 또 그런 기반이 회사에 그런 생각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지 거기에 적절한 자본을 투하하고 인력을 투하할 적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지금? 예,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 가려고 그랬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어딜 가면 자꾸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님들이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데는 좀 안 가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거기 갔다가 오신 우리 학급 반장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와.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정말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그 다음에 뭐 각 나라들 이런 뉴스들을 제가 꼼꼼히 챙겨보는데 대부분 뉴스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대부분 뉴스가요, 데이터 센터 증설한다는 뉴스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엔트로픽이 구글하고 수백억 달러의 크라우드 계약을 한다고. 엔트로픽은 아마존이 투자를 많이 한대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아마존의 크라우드가 가장 크죠. 전 세계 점유비가 절반이니까.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이어서 3위 정도 하고 있고 4위가 알리바바 뭐 이런 정도인데 저기 엔트로픽이 구글하고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오픈 AI가 브라우저를 지금 오픈 AI 검색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브라우저를 이번에 출시한다 그래요.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브라우저 업계에 지금 넘버원이 구글이잖아요, 그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인가 그거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구글이니까. 크롬이 전 세계에서 짱이야, 지금 짱. 막 진짜 60-70%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고. 그런데 오픈 AI가 점점 이제 구글화하고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최근에 오픈 AI가 약간 신규 사용자 유입이 조금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요거를 좀 돌파할 생각으로 두 가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오픈 AI가 성인물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거 한 가지 하고 오늘 이제 크롬에 대항하고 엣지에 대항해서 아틀라스라는 브라우저 그거를 이제 선보인다고. 그러면 구글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다 받아놨더니 장 끝나고 나서 데이터 센터죠. 일종의 크라우드를 엔트로픽이 구글 거를 하고 계약하려고 수백억 달러어치를 그렇게 이제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블룸버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에요. 아직 뭐 기업이 발표한 거 아닌 건 모든 건 카더라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데이터 센터 최근에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아봤어요. 물론 이거 중에 제가 아는 게 빠진 것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터라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의 빅테크 회사들, 빅테크라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아마존, 그리고 새롭게 여기 요 진영에 합류하고 있는 빅테크스러운 기업들, AI 기업들, 오픈 AI, 엔트로픽, 엑스AI,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요 정도 한 10개 정도가, 요 10개가 브로드컴이 이제 자기가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회사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요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들, 소버린 AI 해야 되죠, 그죠? 각 국가별로 또 어떤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만들게요 하는 것들을 유수를 한번 모아봤
봤어요. 첫 번째, 메타 루지애나주에서 리치랜드 페리시의 하이페리온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블루아울 캐피탈 펀드하고 270억 달러를 조달해 가지고 조인트 벤처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수기가급으로 최대 5기가까지 확장된다고. 얘들 5기가 갖고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250기가 한다 그랬거든요. 5기가면 1기가에 엔비디아 칩이 370억 달러어치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5기가까지 확장한다 그래요. 메타는 지분 20% 유지하고 약 30억 달러의 현금이 뭐 현재 유입됐다고 10월 21일 16시 21분에 보도된 거예요. 어제. 메타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다 못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리전을 개통을 했고요. 추가로 또 말레이시아에 두 번째 또 리전을 만들었고 인도 대만에서도 요건 2026년에 또 추가로 론칭한다 그러고요. 아마존은요. 하드 데이터 센터 증설 발표보다는 네트워크 온램프 접속 용량 보강을 공작. 요즘 아마존이요. 약간 이제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돈도 없는데. 그리고 아마존은 사실상 전자상거래를 하니까 데이터 센터 이거를 한때 클라우드로 이제 그 컴퓨팅 용량 팔아먹어서 돈을 벌었는데 AI를 많이 발전시켜도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거 제외하고 본업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메타나 구글하고는 약간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본업이 다르니까. 구글은 본업이 광고, 검색할 기반한 그거니까 당연히 AI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메타도 뭐 자기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뭐 이렇게 사람 SNS를 하니까 AI가 자기 본업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죠. 소프트웨어 공급하니까 AI로도 코파일럿으로 더 많이 진보시킨 빨리는데 전자상거래 하는데 AI가 그렇게 굳이 많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물론 뭐 자동으로 뭐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 훨씬 좋겠지만 어쨌든 아마존은 요즘은 약간 이제 그 자본적 지출의 방향이 이 AI 쪽은 그냥 약간 수세적인 방어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우주로 나가자 뭐 이런 쪽 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요즘 또 죽수라고 자율주행 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캔자스 시티에 이렇게 뭐 확장한다고 또 오하이오 중 기존 캠퍼스에 투자를 또 확대한다고 이런 얘기가 10월 18일에 있었고요. 구글은 이번에 인도에 향후 5년 동안 150억 달러, 요 15B에는 이게 이제 10억 달러 규모니까 요거는 150억 달러죠. 15B에는 150억 달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 그러고 통신사하고 MGR 두 곳, 뭐 뭄바이, 첸나이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확장도 병행한다고. 알리바바도 두바이에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를 개소한다 그러고 별도로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이 세 개 나라의 신규 데이터 센터 이거 만든다고 그러고요. 멕시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두바이 여기 또 데이터 센터를 또 추가로 한다 그래요. 9월 말에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는요. 뭐 오픈 AI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픈 AI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2033년까지 250메가 한다 그랬고 그 중간 과정으로 엔비디아하고 최소 10기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고 브로드컴하고도 10기가 그다음에 또 AMD하고 6기가 뭐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단계적으로 한다고 기르고 있어요. 엔소로픽은 10월 21일 CEO 성명에서 미국 내 인프라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그러고요. 과거 아마존하고 이제 전략적 관계가 좋죠, 그죠? 엔트로픽의 최대 주주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최대 주주는 아마존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구글하고 수백억 달러의 데이터 사용 계약이 임박했다고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러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픈 AI 외에도 뭐 어디 고유하고도 뭘 한다 그러고 뭐 지시할 만한 회사 뭐 그런 회사들하고도 데이터 임대해주기 위해서 빌려주겠다 혹은 팔고 난 다음에 리스 방식으로 하겠다 각종 지금 그거 데이터 센터 늘리는 곳에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라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속 추진한다 그러고 이번 오라클 데이 때 2030년까지 자기 EPS를 30불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진 폭이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데 35% 마진 나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반영해서 올랐고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 시장에 그 우려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75% 마진 내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서 빌려서 장사만 해도 이 여관업 같은 호텔업을 하는데 마진이 35% 나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코어이브 얘도 이제 오라클하고 비슷한 일을 하죠. 오라클이 본업은 원래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세를 확장하는 거에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임대해 주겠다는 거죠. 코어이브도 펜실베니아 여기에다 신규로 데이터 센터에 6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텍사스에도 또 뭐 투자한다고 2기가와트짜리 요즘 뭐 웬만하면 기가로 가요. 기가로. 초기에는 250메가에서 추가로 500메가 확장해서 그러면 750메가 할 거고 최종적으로 2기가까지 가겠다고. 12월부터 엔비디아의 GB300 NVL 72 블랙 울트라 요걸 4만 장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와이오밍에는 302메가짜리 하겠다고 그러고요. 뭐 동일 기간 내에 미국 샌안토니오에 요겐 또 데이터 센터 272메가짜리 신규 캠퍼스 만든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것만 설명드려도 시간이 다 갔어요. 하여튼 큰 흐름을 잃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서 국가별로 보면요. 이번에 인도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150억 달러 요거 데이터 센터 만들고요. 여기 에어텔 협의해서 뭄바이하고 첸나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발표한 게 500메가짜리 신규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25년에서 27년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동의 또 다른 국가 아랍에미리트 UAE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두바이 2호 데이터 센터 오픈한다고 그랬고요. 별개로 상반기에 우리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그때 약속했던 스타게이트 UAT 프로그램 요거 5기가와트짜리 5기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요거 2026년에 가동 계획을 새로 출발하겠다고. 우리나라도 용인에다가 58에서 80메가와트. 이건 조금 작아요. 진짜 58, 80, 막 기가 얘기하다가 메가로 가니까 약간 좀 어쨌든 울산에도 뭘 만든다고 그랬죠. 아마존하고 KT하고 SKT 뭘 만든다고 그랬고요. 그건 지나간 뉴스. 요건 최근 1개월 내에 거예요. 용인에다가 80메가급 신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요거 우리 돈으로 다 할 수 없고 해외 PEF하고 컨소시엄에서 한다 그래요. 영국이요. 정부가 최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국가 중요 산업으로 신속 인허가 체계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콜트 DCS 런던 하이즈에 3개의 데이터 센터 계획하고 있고요. 영국 기관은 앞으로 버처스가 영국 1위 코로케이션 사업자로 하여튼 뭐 그런 거 짓는답니다. 중동, 라틴, 유럽 분산 확장돼 있고 프랑스, 브라질, 네덜란드도 신규 데이터 센터 한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두바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특화된 인프라 자본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다르게 이제 각자 자기 리스크로 하는 거 아니고 조인트에서 하는 거. 요게 최근에 블랙록 미국의 자산운용사죠. ETF 자산운용사 블랙록하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MGX 요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축해가지고 온라인드 데이터 센터 40BN이니까 400억 달러 4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인수한다고 그래요. 미주의 50개 캠퍼스 기반으로 AI 최적화 데이터 센터 대규모 증설을 추진한다고 보도됐어요. 여기까지 데이터 센터 증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저한테 여쭤봐도 또 기억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벽돌 쌓아놓고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김장철 맞이해서 배추 집어넣고 무 집어넣고 그거 쌓아놓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죠?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또 그걸 가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고 우리 AI 버블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작은 기업들은 그분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버블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채로 먼 데서 이익이 올 것 같다는 기대로 막 그 투자자들
회사들끼리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막 5조, 10조짜리 회사를 5배, 6배 올려놓은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삐뽀예요. 진짜 그거는 저는 너무 많이 땡겨갔다. 그거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혹은 3년 정도 지나면 본전될지 몰라요. 그 대신에 희망은 있어요. 그죠? 지금 봐서는 희망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업종에서 1등 안 하는 애들은 자꾸 도태돼 버리죠. 그죠? 지금 현재로 보면 이 회사 계획대로 하면 몇 년 있으면 PER이 S&P 평균 21배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버블인데 들고 버티면 본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또 신규 진입자들이 막 양립하게 되면 너무 많이 막 이게 난립하게 되면 저절로 걔들은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정작 돈 많이 잘 보고 있는 우량한 S&P 평균보다 PER도 낮게 거래되고 내년도 EPS 증가율이 30%가 넘는데 그런 PEG가 0.1배, 2배 거래될 그런 대형주들도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 주식이라고 해서 너무 작은 걸로 많이 몰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산업은 그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아요. 맞아서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우리 국내 이제 저 그 말 싫어하는데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하여튼 해외 투자자하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전부 그 변동성을 쫓아서 너무 작은 기업들로 몰려가서 이렇게 그런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요. 상장 주식이 하룻밤에 20%, 30% 사고 팔고 해요. 그게 펀더멘탈일까요? 그건 수급이죠, 그죠? 수급이에요. 이 기업들도 가만히 보면 시가총액이 한 250억 달러 근처까지 가면 또 목에 턱 차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좋아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변동성 높은 그런 거에 지금 버블이 좀 제 눈에는 있는 것 같고요. 흡사 몇 년 전에 막 어떤 섹터 그랬던 것처럼 인류 역사의 주식시장에는 항상 버블이 있어요. 그때 버블을 만드는 잉태되는 어떤 매크로의 큰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가령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 이러면 이제 또 바이오 주식들이 난리를 부리고 그런 걸 모멘텀을 만들고 비대면 비즈니스 이런 큰 아젠다가 하나 투자 심이 정해지면 거기 버블을 만들어요. 버블을 만드는데 이번에 버블은 이제 AI인 거죠. AI.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것도 버블을 작은 회사들에게서는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시절에도 그랬고 그때도 수많은 버블이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된 인터넷 회사 구글, 네이버 산 사람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AI도 이 데이터 센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짜 돈 버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돈 버는 회사들은 지금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변동되지 않죠. 그죠? 최근에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특히 이제 반도체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뿐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반도체는 GPU 만드는 회사, 그다음 CPU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그다음 그걸 파운드리 해주는 회사가 있을 텐데 GPU 만드는 회사는 요즘 별로 안 올라요. 엔비디아는 별로 안 오르고 AMD가 이제 뒤늦게 우리도 해요 해가 얘는 가볍게 움직이고 엔비디아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중 오히려 이제 안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지금 PEG가 0.2배 밑인 것 같아요. 세매 보시면 돼요. 2027년 기준으로 PER이 16배인데 해마다 성장이 한 30%, 40% 돼요. 그러면은 PEG가 나누게 해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PEG가 한 0.3? PER이 16인데 성장이 30%면 16 나누기 30이 되잖아요. 0.3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PEG가 낮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작은 기업들 제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그분들께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버블이 맞는 것 같다. 그 대신에 진짜 돈 버는 회사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GPU 말고 이제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는 지금 얼마나 좋으냐 하면 또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 수 있어요. 저번에도 반도체 말씀드렸었는데 메모리는 가점돼 있잖아요. GPU는 가점돼 있지 않고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끝없이 시장에 얘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맞춤형은 브로드컴이 잘해요. 그다음에 AMD가 또 추격할지 몰라요. 또 딥시크가 OCR 코드 방식으로 해서 막 효율을 증대시키는 어떤 기술을 만들었어요. 알리바바가 또 효율 높은 걸 만드는 노이즈가 계속 있는데 여러분 노이즈 없는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노이즈 없어요. 지금 노이즈가 없어요. 여기는 신규 진입자도 없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밖에 없어.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우리 돈으로 400억 달러 정도로 내년에 미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그래요. 400억 달러면 시가총액 한 60조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어쨌든 거의 걔는 이제 뭐 제외해놓고 가점도 있다 보니까 HBM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되면 다른 범용 쪽이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80조 나올지 모른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94조 나올지 모른다 그래요. 주가가 한번 오른 다음에 안 내리고 있어요. PR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변동성 때문에 좋아하는 컨셉의 주식들 몇 년 뒤에 올 것까지 다 땡긴 그 주식들하고 이 주식들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지금 돈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그런 진짜 반도체 회사들은 돈을 벌 거고 나머지들 컨셉으로 올라갔던 것들은 그분들 또 당할지 몰라요. 또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비중을 작게 해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의미하는 바는 곧 앞으로도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한 달치를 모은 게 이 정도니까 여기에 빠진 거 작은 건 제가 다 뺐어요. 빼고 나서 이 정도니까 이 나라들만 부자들만 지금 부자 기업하고 AI는 부자 기업들하고 부자 나라들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1기가와트짜리 그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500억 달러 들어간대요.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70조잖아요. 70조예요. 500억 달러면 1,400원 잡으면 70조가 그렇게 어느 날 뚝딱 생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70조를 들여봐야 1기가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보블론에 시달릴 수 있다. 주식이 또 앞으로 계속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분들 회사가 좋은 거랑 주식이 오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언젠가는 성장이 옆으로 누우면 주식을 좀 팔아야 돼요. 그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치주 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난 또 새로운 성장주 쪽으로 어디로 옮겨가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AI, 이게 주식시장을 지금 전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전 주식도 오르고,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 뭐 만든다고. 이 IT, 전자산업, 이거 관련돼서 AI에 관련된 거, 엔비디아 관련된 거,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돈이 안 돼요. 지금 돈이 안 벌리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끊임없이 뭘 할 것 같았나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고 그러겠죠. GDP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로드컴 CEO가 전 세계 지금 GDP가 110조 달러인데 1년 동안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게 15억 원어치를 생산한대요. 그 중에 30%가 지식산업 관련된 건데 이 AI 때문에 10% 정도 비중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AI 때문에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의 CEO의 주장이니까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는 더 똑똑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는 버블이 아닌데 예전에 인터넷 때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인터넷은 산업으로 버블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작은 기업들에게는 버블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큰 기업으로 인터넷에 구글을 사고 인터넷에 네이버를 샀던 2000년대로 돌아가서 그런 식의 그 당시에 네이버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밸류가 있고 1등 기업 위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버블인지 아닌지. 파티를 즐기더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출고해서 즐기라고. 특히 작은 기업들은 그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말 돈질하는 이 AI 인더스트리에 작은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분들 정말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많이 증설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투자에 시사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진짜 반도체 기업들이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여기 가장 비중 높게 들어갈 게 500억 달러에 37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나누기를 해보면 대충 70%가 좀 넘죠. 그죠? 데이터 센터 하나 이거 만들 때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백억 달러
그것마다 곱하기 0.7을 하면 반도체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BOFA 레포트에도 원래가 뭐 2030년까지 뭐 1조 달러 안 될 줄 알았는데 2030년 되면 1조 달러의 반도체 산업 매출이 있을 거라고 그럴 정도로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그분들 또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면요. 우리 진짜 생태계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소부장도 좋아요. 그럼 그냥 반도체 좋으면 반도체 회사 사시면 돼요. 어떤 빅테크 회사 좋으면 빅테크 회사 사면 되고 거기에 수주받는 회사, 을회사 사시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잃지 않는 투자에서 더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요 관련된 요 소프트웨어 발전시켜가지고 얘들이 결국 인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걔들이 돈 벌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에 뭐 팔란티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많죠, 그죠? 메타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가 나중에 좋은 회사 될지 몰라요.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연결된 산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 산업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쭉 늘어나면서 빅테크들이 승자 테이크오를 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거기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번에 실적도 이렇게 나온대요. 이번 분기 실적이 M7은 전년 대비해서 14.9% 어닝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고 나머지 S&P 493개의 회사들은 6몇 %밖에 성장을 안 한대요. 정확히 2배 이상 어닝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걔는 이제 주가 변동이 안 커요. 안 크다 보니까 사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그분 안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1년 지나서 15% 세이프하게 올라가면 야, 저 같으면 진짜 채권 안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시간에 기댄 투자에 좋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더구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AI 관련된 기업들 중 세 번째는 지금 예전에 인터넷 버블 때 그랬던 것처럼 작은 기업들에는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 원전 많이 들어가겠죠. 원전 기업들, SMR 기업들 많이 좋을 거다. 좋은데 그것도 미리 땡겨간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PR도 나오면서 에너지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눌림목 조정받을 때 사두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어떤 투자 함의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째 시간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